자, 오늘부터는 우리 오행론 첫 수업입니다. 오행론 첫 수업. 자, 첫 수업부터 딱딱하게 막 진도를 팍팍팍 나가면 어렵겠죠. 그걸 원하십니까? 저희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참, 근데 이 오행이라는 게 그죠. 책을 갖다가 역학책을 사면 맨 첫 구절이 음양이고 두 번째 페이지가 오행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몇 쪽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오행론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책이 무지 두꺼워졌어요. 와, 이 오행이 이렇게 할 게 많던가. 예. 실제로 오행도 꺼집어내어서 보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게 많아요. 예, 음양론과 오행론을 믹싱만 잘하면 거짓말 보태서 사주팔자 50%는 또 봐요. 50%까지. 자, 거짓말 조금 보탰다는 겁니다. 100%는 아니고. 예. 어쨌든 그만큼 오행도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단, 이제 요거 차관점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12운성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나중에 뒤에 가면 12운성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거 간지도 배우고 12운성을 배우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해진다라는 거예요. 정밀도의 차원이고,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그걸 두리뭉실하게 묶어 놓은 거죠. 5단계로. 즉, 천간은 몇 행이죠? 10행. 지지는 12행. 합해서 22행. 그죠? 그 다음에 12운성 같은 경우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12단계로 나아간다 해가지고 120종이 나오죠. 그만큼 디테일한 거예요. 그걸 두리뭉실하게 묶은 게 오행이라는 거예요. 오행. 어쨌든 맥락은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만 잘 배워 놓으셔도 거짓말 안 보태고 그냥 저기 길거리 그죠? 딱 판패 놓고 음양 오행 가지고도 점을 쳐도 점이 맞아요. 예.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두리뭉실한 부분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책들이 보면 오행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오행을 보실 때 책에서 보는 것과 저희가 강의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나요. 다들 책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오행은 어떻게 합니까? 목화토금수라는 걸로 알고 있죠. 다 이래가지고 책은 자, 이게 나무고, 그죠? 이거는 불이고, 이거는 흙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쇠고, 이거는 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은 다 적어놨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뭔가 원소론적인 입장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소. 그러니까 원소적인 개념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이 역학을 보는 것은 역이라는 자체가 한자로서 뭡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그죠? 이 말은 뭐냐? 역학은 실제 시간의 학문이에요. 시간의 학문. 우리가 시간이 얼만큼 흘렀을 때 어떤 모양으로 바뀌느냐를 알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원소를 봤을 때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착화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오행을 배우면 자, 이거 외워라 해놓고 외우게 해놓고, 그죠? 그 다음 상생이 있다, 외워라. 목은 화를 낳고, 그죠? 그래,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그죠? 재가 되면 흙이 되고, 그죠? 흙을 갖다가 좀 뭉퉁거리니까 이 쇠가 되고, 쇠 다음에 물이 왜 나오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 금생수가 뭐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박청호 원장님도 이제 저기 태종대에 가가지고, 저 돌무더기 안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고, 아, 저게 금생수구나. 그래가 몇 날 며칠을 기쁨에 못 이겨서 잠을 드세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금생수가 아니죠. 이게 원래는 이 생이라는 개념과 극이라는 개념, 요것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 자, 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딱 한 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아간다. 즉 진행이라는 거예요. 진행. 극은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한다. 보통 책에서는 생을 좋다, 극은 나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이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극이 좋아요. 어찌 될 값에. 근데 책은 이상하게 거꾸로 설명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사계절을 살고 있잖아요. 사계절. 사계절이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간다는 거예요. 봄이 나아가면 뭐가 되고 여름이 되고, 그죠? 시간이 나아가면 여름이 되잖아요. 그죠? 여름이 또 나아가면 뭐가 됩니까? 가을이 되고, 그죠? 가을의 시간이 좀 더 나아가면 계절이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다시 또 나아가면 봄이 오잖아요. 자, 요렇게 시간의 진행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거는 이제 4개로 나눴으니까 사행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여름과 가을의 중간에서 뭔가 중매해주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토로 집어넣어서 오행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나무다, 불이다, 흙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니까, 팔자에서 그래, 뭐, 돌멩이 있고, 그죠? 물 있고, 그 다음에 해석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해석 적용이. 얘들 가지고 어찌하라는 거야? 집을 지으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요 행자의 개념. 자, 행이 뭡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아간다. 즉, 운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운동. 자, 여기에는 운이라는 데서 시간의 개념, 동이라는 데서 공간이라든지 사물의 개념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바로 역학이자 오행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오행의 설명.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볼 때 목행한다라고 이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 오행이라고 해서 나무가 아니라 목행한다. 목행하는 게 뭡니까? 봄에, 초봄에 추워요, 안 추워요? 응? 애들도 그 봄방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봄방학을 하죠? 추워서 하죠, 추워서. 그죠? 외부에는 아직 음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는 음의 압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에워 가두고 있는데, 압력이, 그러니까 뭔가 균열이 발생해서 압력이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쭉 위로 찍고 올라오는 운동이 봄에는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봄에는. 아, 그래서 위로 솟구치는 이러한 운동을 이제 목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쪽쪽 솟아오르는 성질의 기운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 그래서 목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지금 이 학문을 공부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다들 책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책으로. 그죠? 책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죽은 글이에요, 죽은 글. 자, 그 책을 보면 그래요. 이 말이 맞다. 읽을 때는 맞다 하는데 뒤돌아서면 몰라요. 자, 그럼 이 책에 이 글이 왔는데 이 글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자, 글의 표시가 간지가 보통 많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즉 천간으로는 갑부터 개까지, 지지로는 뭡니까? 자부터 해까지, 그죠? 자, 이러한 글자들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글자들이 나온 연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걸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자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모양을 보고서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면 자연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연. 대자연의 모습을 보고서 본따서 그냥 적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학이 왜 어렵냐면, 역학은 동양학이에요, 동양학. 그죠? 서양학은 일종의 보면 인수분해 학문이에요. 일단 다 뜯어. 그리고 하나씩 끼워 맞춰봐. 이렇게 해서 풀어 헤쳐놓았다는 거예요. 풀어 헤쳐놓았다. 즉, 이 공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계단처럼 이렇게 공부가 돼요. 한 개 더 알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학은 뭐냐면, 뭐가 그래 줄이는 게 좋은지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갔을 때로 뭐 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까? 시한수로 과거에 급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도 막 너저분하게 길면 낙방이에요. 최대한 축약의 의미, 그죠? 뭐 한 글자로 주면 최고 잘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의미와 뜻을 함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함축.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한 글자에다가 이놈도 집어넣고 저놈도 집어넣고 요놈도 집어넣고, 그죠? 그래 놓으니까 도대체 알 사람은 알아먹고 모를 사람은 몰라도 된다. 과연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 동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그저 글자가 막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쫙 올라가요. 와, 정말 알기 쉽다. 그 다음에 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내 실력이 퇴보하는 걸로 느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 평으로 가는 거예요. 평으로. 자, 평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하나가 고리가 탁 풀리면은 이게 갑자기 급성장하는 게 동량하게. 그리고 다시 또 평으로 가요. 또 뛰어오르고. 이러한 계단이 많이 있는 학문이 실제로는 동량학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오던 학습 환경이라는 자체가 일본 교육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는 이 세상을 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모든 사지선다형으로 답을 제시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의 서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동양식의 사고 전환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학문이 좀 받아들이기에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다 보면 무엇을 관찰하면 답이 나오냐면 자연을 관찰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봄도 뭐예요? 찍고 올라오는 성질도 자연의 모습이 그러한 걸 보고서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봄은 이제 아시겠죠? 목이라는 놈은 왜 이렇게 해서 목이 됐는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이라 가지고 뒤에 항상 우리는 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자, 그러면 화는 뭡니까? 화는 이제 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름 운동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름 운동. 즉 화운동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화운동은 뭐예요? 자, 여름철에는 자, 디자인을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죠. 나무가 어떻게 이제 봄을 지나자 옆으로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그 가지가 나온 자리에서 꽃이 이렇게 핍니까? 안 핍니까? 피잖아요. 자, 그러면 그 꽃잎을 보자 이거예요. 자, 꽃잎이 두껍습니까? 자, 열대지방 가니까 그런 꽃잎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중위도 지방에서 꽃들은 어떻게 꽃잎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꽃잎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지려는 운동을 보고서 우리는 화운동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여름철의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여름철의 모양.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걸 보고 이제 오행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걸 나무, 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표현을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건너뛰고 우리가 계절이 어디에 배속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금이 이제 뭐예요? 가을의 운동이죠. 자, 가을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꽃 피었던 자리에서 무엇이 맺힌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굳고 단단하고 경강해지려는 성질, 즉 단단해지려는 성질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그 놈은 위로 솟구친다, 아래로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놈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목 운동은 위로 솟구치려는데 반해서 금 운동은 어떻게? 아래로 떨어지려는데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놈으로, 단단하게 굳어있는 놈으로 생겼더라, 가을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걸 보고서 우리는 그걸 금 운동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럼 열매가 맺혔습니다. 가을의 끝단에 가면 열매가 아래로 떨어지죠. 즉, 떨어지는 운동이 금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겨울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겨울의 운동. 겨울의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죠? 수운동인데, 수운동이 뭡니까? 예? 자, 이렇게 펼쳐질 놈이 있었으면 이제 어머나 들을 놈이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뭐 벽이 보이는 유리에 이렇게 모래를 담아놨다고 쳐요. 흙 같은 거. 그러면 여기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아래로 지가 내려갈 수 있는 대로 내려가서 어떻게? 한 곳에 이렇게 모이려는 성질이 있죠. 자, 요것을 보고 수운동이라 자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모양새를 드러내는 것들이 보니까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절이 순행, 즉 계절이 나아감을 보고서 우리는 목화 토금수라고 칭한 것인데, 이것을 나무, 불, 흙, 새, 물 이런 식으로 배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뭔가 이제 보니까 운동성이 봄에는 올라가고 여름에는 펼쳐지고 가을에는 갑자기 뚝 떨어지고 겨울에는 어떻게 된다? 한 곳으로 쭉 모여드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뭔가 이게 방향성이 여기서는 차이가 나죠. 여름과 가을 중에서는 방향성이 뭔가 안 맞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뭔가 이놈이 계속 화운동을 펼쳐 나가려는 놈을 딱 이렇게 더 이상 못 번져나가게 뻥뻥하게 잡아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 중매자로 넣어서 여름과 가을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놈을 우리는 토운동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행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지구에서 나온 거예요, 지구. 그죠? 지구상의 계절의 순환하는 법칙을 설명한 것이 오행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기초반 이래가 책에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끝났어요. 그 뒤에 이제 이 오행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기초반 수업도 다 들으셨으니까. 새롭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행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행에 관한 오행설의 발생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오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연 운동을 5단계로 구간 지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구간 지운 것.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아간다. 추나추동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행이라는 것은. 자, 제가 지금 해드린 설명이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12페이지까지 벌써 간 겁니다. 네. 선생님 책도 안 보고 설명하고 보죠. 책 보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면 배우는 게 뭐냐면 오행의 상생상극설이라고 나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설. 조절한다,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자, 여기서 생극이 나오는 거예요, 생극. 자, 오행 상생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오행을 배우고 나면 상생설을 배우는데, 상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아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봄은 무엇을 낳고 여름을 낳고, 그죠?
그 다음에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다시 수는 목을 낳는다. 이렇게 나아간다는 의미죠. 그죠? 요걸 갖다가 다른 책에 보면은 목, 화, 금, 수 이렇게 표현하고 중간에 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아간다는 표시예요. 그냥.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아가는데 중간에 화와 금을 소통시켜주는 중매자가 토가 중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아간다면 오행의 상생은 그냥 끝나요. 그죠? 어렵게 금이 수를 낳는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가을 다음에 뭐가 온다? 겨울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아간다 이것만 보시면 그냥 상생설은 바로 해석이 되시죠? 안 되십니까? 예, 예. 그 다음이 오행의 상극설이에요. 상극설. 자, 상극설은 원래 생은 책에서는 좋다 이래 나오고 극은 나쁘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음양반을 배울 때, 자,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움직임. 이 움직임이 발생을 하려고 하면 반대의 기운이 무조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움직임의 조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곧 뭐가 되고 짝이 되고 이 말인즉슨 음양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상극이라는 말을 보면 서로 극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목은 무엇을 극하고?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그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다시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한다. 자, 이래서 극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나쁘다. 그런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짝으로 반대 기운이 있어야 오히려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움직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움직임의 조건. 그래서 이것은 극이라는 것은 조절한다, 제어한다, 컨트롤한다라고, 그리고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다 아시는 거 해가지고 그죠? 잠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가 화를 갖다가 제어하고 조절한다는 말은 뭡니까? 겨울은 여름의 기운에 이렇게 발산하는 기운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은 어떻게 해요? 단단하고 굳고 건강해지려는 기운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제어한다. 그러니까 막 보면 옛글에 그러잖아요. 도끼가 나무를 찍으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의 성질이라는 게 뭐예요? 결실하고 응고하고 이런 수축은 수의 의미지만 하여튼 그런 결실하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 화라는 게 뭡니까? 펼쳐버리잖아요. 굳고 단단하게 하려는 기운을 펼쳐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제어한다. 목극토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나무를 극한다. 아, 목이 토를 극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 토라는 게 뭐예요? 뭔가 아까 최대한 발산, 화운동을 끝마치고서 발산할 기운을 그만 중지하는 기운이잖아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중지하는 기운이라 했는데 목이라는 놈의 성질은 뭐예요?
찍고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놈을 찍고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토의 기운을 제어하고 컨트롤 한다라는 거예요. 이 능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짝이 되어줘야지만 요 반대의 기운들이 있어줘야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조건이 돼요. 살아있음의 조건. 자,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이 수를 극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수라는 성질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서 같이 모이려는 성질이잖아요. 자, 그런데 토라는 놈은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여름 다음이잖아요. 뭔가 덥겠죠? 그러면 이 수라는 놈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어요? 못 지키고 있겠어요? 자, 목욕탕 가보시면 압니다. 사우나 찜질방. 안 가보십니까? 막 더우니까 수증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수라는 놈은 원래 아래로 뭉쳐져야 되는데 더우니까 위로 솟구쳐가지고 천정을 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의 운동의 속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이 토라는 것은 화의 진행, 무더운 여름이 진행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의 성질은 자기가 아래로 계속 응집하려는 기운인데 그 성질을 못하게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는 수를 극한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길래 상생상극을 저렇게 설명하시지? 자,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상생상극의 조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생상극의 조화. 첫날인데 진도가 나가죠, 막. 자, 이 부분은 그냥 기초 부분이라서 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생이라는 것은 나아간다는 의미, 극이라는 것은 조절한다는 의미의 주안점을 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수기운 하나만 강화되어 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기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겨울의 기운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극지방에 가면 생물들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 극으로 가면. 즉, 이 말인 즉슨 무조건 팔자 내에 반대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줘야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극지방. 즉, 상극이라는 뭔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임. 그 가장 좋은, 보기에 쉬운 예가 뭐냐면, 자, 자동차 엔진이 있습니다. 자, 엔진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잘라버리면. 자, 껍데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금속이라는 뭔가 굳고 단단한 성질, 가두려는 성질이에요, 실제로는. 네, 그 성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자, 공기하고 연료가 들어오면서 이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튀기면 안에서 뭐가 발생하죠? 폭발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금과 수 대칭되는 개념이 서로 밸런스를 맞춰줄 때 폭발력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즉, 움직임이 생긴다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자동. 스스로 움직일 동. 스스로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 와서 있어줘야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음양이에요. 음양. 음양이자 짝이자 상극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있어줘야지 활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활동력.
하루에 충을 맞으면 활동이 확 나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충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갑니다. 원래 해생우운이라는 뜻 아십니까? 해생우운. 예? 해로움 속에 은혜로움이 생기고, 은혜로움 속에 다시 또 해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충을 갖다가 처음에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해? 내가 뭔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때렸으니까 움직여야 되죠. 해로움이 발생을 했죠. 움직이니까 활동력이 생겼죠.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충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겠죠. 다시 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부득이함이라는 거예요. 부득이함. 모든 사람은 그러함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팔자에 충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한 많은 사람보다는 훨씬 어떻게 했다? 역동적이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차이가 뭐냐면 스피드 차이예요. 그렇게 파삭파삭 뛰는 사람 앞에서는 저같이 가만히 일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 같아요. 왜? 그 사람은 워낙 역동적으로 사니까. 그죠? 즉,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유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충도 좋은 거예요. 팔자에, 요즘 팔자는 제가 보니까 무조건 형이든 충이든 있어야 살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예전에는 합이 많아야 잘 살았는데 요즘은 충이든 형이든 많아야 잘 살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뭔가 유능함을 주는 존재. 즉, 반대의 개념, 반대의 뭔가 운동을 가지고 있어야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역동적이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상생상극입니다. 그 뒤에 가시면 풍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극이 좋다라고 이제 배웠죠. 근데 풍수 개념은 조금 또 틀려요. 풍수책 보면은 목형상, 화형상, 토형상, 금형상, 수형상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로 순행으로 흘러가는 그 산의 형세가 이루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다라고 나와요. 그거는 풍수상의 얘기고, 그죠? 근데 우리 역학에서는 뭔가 극의 개념을 가져와야지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풍수의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나아가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충이 많아서 움직임이 많고 생명력이 많을수록 수명은 짧아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육친론 가시면 배우는데 인성이 있는 팔자, 인성이 없는 팔자 나오거든요. 인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손발을 묶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네. 즉, 그 말이 즉슨 쉰다라는 개념이에요. 쉰다. 예. 그런데 인성이 없는 팔자면서 충이 많은 팔자는 안 쉬고 뭐 하겠다?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사회적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것은 많겠지만 그게 유한하겠어요? 무한하겠어요? 그러니까 짧다라는 거예요. 쉼이 없이 일한다는 것은 빨리 쇠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적당히 쉬어줘야.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다 있어요. 밤에 제일 잘하는 거는, 제일 잘하는 일은 뭐다? 불 켜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잠 잘 자는 거예요. 그죠? 쉼이 있어야 다음 날도 어떻게 열심히 에너지 충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보면 원래는 머리 많이 쓰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머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머리가 이만하고 몸이 이만하고 이렇게 사람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생겼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몇 등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다들 보면 머리가 작아요. 사람은 몸에 비해서. 그죠? 머리가 작다는 말은 그만큼 비율이 몸을 많이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을. 그게 원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머리를 많이 쓰고 산다는 말은 뭡니까? 머리 이렇게 크다라는 거겠죠. 사람의 원래 볼 때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몸. 그럼 사주에 인계 해자가 많아서 연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고 몸을 덜 쓰니까 그 또한 수명이 짧으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꼭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분론으로 나가게 되죠, 분론. 내 팔자에 맞는 직업 분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 길게 쓰고,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내 팔자에 안 맞는 옷. 그러니까 이 말이 즉슨 뭐냐면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뒤에 그림자는 갑자기 강아지 그림자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그림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나의 분에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 분론이라는 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거든요. 나한테 맞는 와이프가 와야 그것도 오래 지켜주고, 그죠? 나한테 맞는 직업을 해야 그것을 오래 길게 영위할 수가 있고, 나에게 안 맞는 것은 한시적으로 잠깐 쓰다가 날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참 뒤에 다 나가서 할 겁니다. 벌써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역생법 아는구모 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분 쉬었다가 달아서 이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관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움직임이 없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내가 수일주인데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 오행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교경영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종격으로 처리를 해요. 부득불해서, 종해서 산다. 이렇게 종격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뭐로 쓰냐면, 부득이 용한다라고 써요. 재관이 없으니까, 부득이 뭐를 취해 쓴다? 이 수를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태가 아니라 무슨 태? 변태의 모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자연은 꼭 정태만 다 준 게 아니거든요. 무수히 많은 변태의 모양을 줘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가 쭉 몰린 게 뭐냐면은 개해예요, 개해. 개해가 딱 4개로 다 모인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만. 근데 그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 수와 비겁과 물이 지어서 한다는 말은 비겁은 무엇을 낳죠? 식상을 낳는 밭이 되고 반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육 같은 거 하면 잘 살죠. 그것도 자기의 많은 변태의 분을 지키는 거예요. 다 각자 그 분이 다 있다라는 거. 조금 뒤에 가면 설명 나옵니다. 네.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